플랜브이스타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항상 말씀드리죠? 잊지 마세요. 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일단은 셀트리온 열차는 한 번 내리면 다시 타기 힘들다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2년에 크고 작은 4-5번의 기회를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이런 부분이랑 또 여러분들 매일 혹은 매주 뉴스 같은 거는 정신없이 또 쏟아져서 나와요. 그 뉴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죠? 허와 실. 이걸 구분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오늘 공유해 볼게요. 플랜브이스타 방송 시작합니다. 제 TV, 제 채널에 오신 거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세 종목 모두의 주주입니다. 모두 다 들고 있고요. 따라서 플랜브의 생각을 공유할 뿐 종목 추천 방송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죠? 저의 든든한 백 구독자분들 좋아요를 꾹 눌러주셔서 제 방송을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할게요. 주말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를 한번 살짝 점검해보고 다음 주는 어떻게 대하셔야 하는가 그거를 얘기해 볼게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눈가게를 흐리는 거는 이 관련 뉴스 기사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차트도 한번 점검해 볼 거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지난 일주일 좀 이슈, 점검이 필요할까? 제 생각은 말합니다. 필요 없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왜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은 꿀팁을 먼저 드리면은, 뉴스 기사는 종목 관련된 뉴스인지와 이 시장에 관련된 뉴스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끝. 간단합니다. 왜냐? 일단 결론은 제가 박았잖아요. 박아드렸다. 뭘 박아드렸죠? 결론? 이거 어차피 바뀐다고요. 이거. 요거. 삼형제 모두. 셀제는 이미 바뀌었고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만 남았습니다. 당장 그 개념만 버리세요.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고 답은 제가 박아드렸고요. 따라서 이거를 그냥 구분하시면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일단 지난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케다 M&A 관련 이슈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글로벌 종합제약 바이오 회사로의 등급. 이거는 당장의 시세가 오르고 내린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중장기로 좋다. 종합제약 바이오 회사로 등극했다. 주주로서 자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종목 관련이죠. 시장 관련 뉴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 기사. 이거는 시장 관련이잖아요. 플러스 종목 관련도 됩니다.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충격 그런 것들도 실제 있었고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었죠. 어땠나요? 주봉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그냥 요거 하나 생긴 거예요. 요거. 이게 주봉입니다.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려서 끝난 거예요. 이 음봉은 이 위에 있는 게 시작이고 밑에 있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작했다가 뭐 엎치락뒤엎치락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한 주가 마무리된 거예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정신 없으셨나요 혹시? 이때는 조금 정신 없으셨죠? 요날 월요일날 시작부터. 네.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잖아요. 설령 이게 다음 주에 내려왔다가 올라오든 올라왔다가 내려와도 지나고 나면 별거 없을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저는 방송 항상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기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제가 방송을 한번 찍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비비비랑 같이 신속 진단 키트 이거 7월 달에 그죠? 이거 시판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휴마시스가 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셀트리온 엮어서 뭐 휴마시스는 강세 뭐 3일 연속 상한가 4일째 상한가 네 여러분들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 그죠? 또 셀트리온과 비교하는 듯한 그런 기사
이거는 약간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은 종목 관련이라고 보기도, 시장 관련이라고도 보기도 애매한 그런 기사예요. 즉, 이걸로 결론 내드릴게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최고예요. 셀트리온이 최고입니다. 휴마시스는 이 테마가 끝나면은 끝날 종목일 가능성이 높지만, 셀트리온은 코로나 테마가 끝나도 상관없다. 그쵸? 이유는 뭐 휴미라, 램시마 SC, 혹은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등등등, 그리고 매년 나오는 바이오 시밀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는 덤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들과 다르다. 우리의 클래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중 갈증이 아니라 갈등이, 죄송합니다. 미중 갈등 증폭에 따른 증시 불안감 조성, 이런 기사. 이건 당연히 시장 관련이에요. 이에 따른 시장이 눌리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연스러운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그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빠져도 상관이 없다. 왜? 미국이랑 중국이랑 둘이 싸우는데 셀트리온 실적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실체와 무관해요.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빠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빠진다면. 그리고 언제나 그때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막 2100포인트를 깨네 마네. 신용이 많이 들어왔네 마네. 이것도 시장 관련이면서도 동시에 종목 관련이 돼요. 왜냐? 이건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을 조성할 수 있는 뉴스는 맞습니다. 또 근데 일단 걸러내야 될 건 이딴 건 필요 없고요. 이게 깨지거나 말거나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게 깨져서 시장에 충격이 온다? 그거는 순리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얘가 깨진다고 해서 셀트리온의 실체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실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용이 많다? 이거는 좀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용잔고가, 잠깐 체크해 볼게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신용잔고를, 시장 신용잔고가 현 시점 12조였다가 이제 좀 꺾였어요. 2거래일 후행성을 띱니다. 지금 11조 8천억 정도인데, 지난 6.4조 정도에서, 그죠? 5조 이상이 증가한 상태예요. 기간 내에 엄청난 증가인데 저는 이게 모두가 개인 신용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죠? 그들의 신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절대로 급락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급락할 수도 있죠. 뭐 어떻습니까? 중장기 투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신용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용이 달라붙는 거는 이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출렁이면서 신용 매매하신 분들은 털리실 거예요. 그분들이 털릴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로스컷이죠. 따라서 자기 돈으로 매매하셔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용 쓰신 분들은 못 버텨요.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기는 힘들거든요. 이해되시죠?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 방송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 버텨요. 앞으로. 그리고 미 증시 혼조세 등등의 기사, 다우 지수가 어떻고 이런 건 많죠. 이건 당연히 시장에 관련된 거죠. 역시 이건 자연스러운 것. 끝. 그렇죠? 이런 미 증시, 세계 증시 불안감을 조성해서 괜히 국내 증시가 불안한 것 같고 우리 삼형제가 불안한 것 같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끝. 그리고 막 공매도 금액 상위권 종목에 셀트리온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 있으면 어때요? 예,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얘기가 산으로 가니까 큰 그림을 잊지 마시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연장 혹은 아니다. 이런 것은 그때 가봐서 그때 생각해도 돼요.
그걸 미리 겁먹어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세가 빠져도 상관없고요. 크고 있으니까 회사는. 절대 오늘 내일의 일희일비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산 시총,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SK 하이닉스 시총이 국내 2위인데 삼형제 합산 시총이 현 시점 3위. 앞설까? 말까? 괜히 이런 어떤 경쟁 구도. 앞서면은 좋을 것 같고 앞서지 못하면 나쁜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또 스스로 악재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마도 앞설 가능성이 높겠죠. 셀트리온은 언제나 따라잡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뉴스 기사에 나와서 이건 제가 그냥 제 방송 제목을 붙인 건데 이제 뉴스에 이제 회장님이 이런 뉴스 기사는 많이 나와요. 항상. 은퇴 전에 합병을 하고 떠나고 싶어 하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건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죠. 시장이 아닌.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그냥 시장이라 보기도 종목이라 보기도 애매하지만 헷갈리게 해석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목표가 지속 이거는 제가 방송을 또 따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런 것들의 허와 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속 상향될 거예요. 당장 바로 상향한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향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실 겁니까? 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이랑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예. 저 이 종목 이제 매매로 치면은 이제 10년 넘게 매매를 했는데 과거가 떠오릅니다.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 레포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의미도 없고요. 그죠? 일단은 외국인의 셀트리온 삼형제 지속 대량 매수. 이런 기사는 이제 종목에 대한 그 기사겠죠?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랑 좀 섞어서는 헷갈리게 하죠. 시장에서는 팔아치운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왜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우는지에 대한 얘기도 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건 또 나중에 방송을 할 거고 일단은 셀트리온 삼형제 대량 매수 이건 좋아요. 당연히 좋죠. 물론 좋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뭔 상관이야. 셀트리온은 클 텐데. 니네들이 뭔데 들어오고 나가서 시장 셀트리온 좋고 말고를 판단해. 자체가 좋은데. 그죠? 그러고 넘기는 거예요. 어떤가요? 물론 더 많은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한 11개 정도로 한번 추스려서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신없게 주식 매매하시고 싶으십니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3년, 5년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그죠? 혹은 10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자세, 그리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기준을 제가 지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종목 관련 기사인지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기사인지 스스로 악재 만들지 마시고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복 안 할게요. 지난 방송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결론을 또 박아드리면은 뉴스가 언제나 나오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삼형제 악재 뉴가 아니고 악재 뉴스죠. 악재 뉴스는 있어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도 예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설령 그 악재 뉴스가 진짜라도 가짜예요. 이게 왜일까요? 있어도 없는 거는 공매도 애들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새희들, 악질 새희들이 가짜로 만들어요. 근데 때때로는 그게 진짜라고 비춰질 때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령 코로나로 치면 임상이 지연되거나 혹은 휴미라가 EMA 승인이 지연되거나 지연 이거를 악자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일지라도 가짜라고요. 왜냐? 셀트리온인 이 삼형제가 이 셀트리온이 영위하는 진행 사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1, 2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6월이 아니라 7월로 늘어났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 타이밍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최고의 타이밍, 그리고 혹은 적절한 타이밍은 우리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네. 셀트리온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제가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셀트리온이 구하러 갈 거라고. 때가 되면. 나중에 털리시지 말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맨날 말씀드렸죠? 혹은 여기서 같은 곳에 계신 분들도 털리시지 말라고. 어떻게 됐나요? 이 권역 때 죄송합니다. 이 권역 때 갔잖아요. 앞으로 빠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갈 텐데. 그죠? 여유 있게. 언제나 하락은 분할 매수의 기회였다. 비중 관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수백 번 강조해 드렸죠. 방법이나.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인식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내 예상대로 안 간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지 말라고요. 그죠? 스스로 악재 만드시지 마세요. 제발. 이 친구가 이분께서 만들 거니까 최고의 타이밍을. 그죠?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일단 가볍게. 셀트리온 삼형제 2분기 실적. 먼저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이제 이어서 해드린 거니까 반복 설명은 빼고 일단 기다리던 봉은 이게 나왔었다. 셀트리온에서. 그리고 지금 추세가 기조가 유지되고 여기에서 쭉 구경하고 있다가 파동이 꺾였다. 지금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 시점 이번 주는 요 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 참고사항으로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은 이제 그냥 참고로 우리 차트 놀이하는 거예요. 놀이 노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차트 분석의 셀트리온은. 그죠? 이 고가에는 빨간색, 저가에는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떤가요? 이 월요일 우리를 기분 더럽게 했던 이 월요일 봉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 봉의 고가도 돌파를 못했고 저가를 깨지도 않았어. 따라서 지금 파동은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꺾여 있는 상태로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봉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거나 그죠? 혹은 여기서 일정 시점 빠져서 눌림목을 진행하거나 이건 전 눌림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눌림목. 이 눌림목과 조정 그리고 반등 이 구분 아시나요? 이건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또 진행해 볼게요. 일단 얘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일단 과정은 지금 우리 이번 주는 요 봉 안에 갇혀 있었다. 이상 이하도 없다. 파동은 좀 꺾여 있는데 앞으로 한번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 그 정도로 셀트리온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제 방송 기준 이때 저는 이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기억하시죠? 이 셀트리온 제약 요봉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방송 기준 그리고 신호탄 봉이 또 여기서 떴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공부하시는 분들 제 기준에서 신호탄은 지금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신호탄 자체는 이거는 정답을 안 박아드릴 거고 이 봉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다른 방송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송에서 해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셀제가 이 신호탄이 뜨고 출발했듯이 셀트리온 기준에서는 신호탄이 전 이걸로 했고 그 근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박스를 돌파하는 요 빨간색 양봉 요게 나오면 출발이다라고 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러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말하죠? 내리면 어때? 내리기만 해. 그 정도로 한번 넘어가 보고 주봉에서는 또 뭐 추가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요거 한번 돌파하는지 터치하는지를 보자. 이거를 터치하면은
일정 시점 터치하고 눌릴지언정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될 것이며 미래 일정 시점에 돌파하고 올라왔을 때 지지선의 역할도 될 수 있다. 경우의 수는 많아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풀어드릴게요.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도 이런 것들 그냥 우리 항상 말씀드린 이딴 거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냥 노는 거. 차트 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이날 기준으로 35%인데 종가 기준 상승률입니다. 셀트리온 35%, 셀케로 와볼게요. 셀케는 30%. 조금 아쉽죠? 하지만 키가 맞춰진다는 건 제가 수없이 증명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1희1비는 안 하신다고. 우리는 모두 응원하자, 서로를.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상승해서. 금방 따라갈게요. 셀트리온, 셀제, 셀케. 서로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쵸?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1이다. 그럼 지금 현 시점 40.95, 약 41% 정도의 셀케가 시가총액이 유지되고 있고 1대 0.4라고 했습니다. 0.4에서 0.5.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적정한 수준이다. 이상 이하도 없다. 그죠? 그리고 주봉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메인은 뭐냐? 셀트리온 얘기는 조금 제약은 얘기는 조금 해드릴게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셀트리온 제약 방송은. 제가 이미 방송을 했던 기준은 이맘때인데 여기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그리고 거기다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아시죠? 죄송합니다. 숨이 막혀요. 숨이 턱 막힌다.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만 보여드리면은 얘네들이 이걸 기껏 올려놓고 팔아먹고 시세를 죽인다? 이거는 아직 현 시점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근거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봉 안에서, 요 봉 안에서 저는 갇혀 있다고는 해석해요. 이 봉 안에서 요걸 시원하게 벗어주는 봉이, 벗어나는 봉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시세를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게요. 그리고 아시죠? 눌리면 제 입장에서는 땡큐인 자리는 이제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드리면은 이제 서로 피곤하니까 좀 굵직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숫자 15는 왜 표시해놨냐면요, 얘네들이 경고나 과열 이런 등등, 그죠? 이런 걸 피하면서 지금 핸들링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싶어 죽겠는데 계속 급하게 올리면 또 투자 경고나 이거 피곤하게, 또 사람들의 이목이 또 쓸데없이 집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용조용히 지금 다지고 있는 거고 열심히 흔들어 제끼고 있죠. 나가라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고 계셔라 말라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 제 평단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 방송을 보시고 스스로 멘탈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시세를 좀 다질게, 우리. 기본적으로 다지기는 완료됐어. 왜냐면 이 15거래일 동안, 이 15거래일을 왜 표시했냐면은 이 종가에 2배치 이상으로 종가가 박히면은 경고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 고가로 올라오고 나서 이 15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는 거는 좀 필요할 때가 많아요. 때때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또 꽂히실까봐 무서워,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냥 참고. 그 정도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셀제도 주봉 봐도 그냥 잘 가고 있다. 그죠? 시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참 재밌는 게 셀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 자리에서 올랐다가 파동이 꺾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 이후로 한 번도 파동이 안 꺾이고 쭉 올라왔어요, 주봉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겁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파동을 한 번은 꺾여야 되는데, 그게 꺾이기 전에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계속 올려버리고 잠깐 꺾이더라도 빨리 들어 올려주길 바라면서 일정 시점에 합병을 딱 때려버려가지고 지웠으면 좋겠어요. 셀제를. 이해되시나요? 네, 그 정도까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를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이제 오늘이 방송 기준으로 이제 6월 셋째 주 아닙니까? 그래서 6월 말이 끝나고 2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 소리 없이 크고 있나? 위에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기사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셀트리온 소리 없이 크고 있을 거라고. 2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실적이 잘 혹시 컨센서스보다 하회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회해도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일부러 하회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지난 때처럼. 지난 셀케가 일부러 매출 해외 법인에 팔지 않았듯이 그냥 그들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난 강성주주니까. 예, 저는 뭐든지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뚫고 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염두만 해보자.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7월에 진단키트 출시한다? 벌써부터 한 달 연기됐잖아요. 6월이 아니라. 이게 8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다고요. 타이밍은 셀트리온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이런 기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주주분들.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용잔고 급증, 일시적 충격, 이거는 근데 염두는 해두셔야 돼요. 어떤 시장이든 개별 종목, 즉 셀트리온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일단 걸러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을 달고서 시장이 계속 날아갈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과거 2018년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2018년도에 하락했을 때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일봉. 이때 올라갔을 때 신용잔고가 계속 사상 최대로 갱신했거든요. 그 신용잔고들 다 빨아먹은 거거든요. 최근까지. 미래에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당장은 그냥 잠깐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지수가. 어쩔 수 없어요. 신용이 들어 이거 털고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겁먹으시지 말라고요. 제발.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그런 일정 시점이 왔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열차 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겁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고 이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쭉 올라와서 미래 일정 시점에 닿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겁들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 방송에서도 드렸던 건데 이거는 종목들을 다 포함을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종목들에.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지수,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어요. 2년 동안 크고 작은 약 5번 정도의 기회가 있어요. 대략. 어떤 때는 크게 3번, 크고 작은 5번. 이게 다 2년 단위로 새로 점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죠? 2018년부터 20년. 이때도 1번, 2번, 3번, 4번의 기회가 있었고 최근 3월까지 5번 포함시켜버리면 앞으로도 202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어떤 크고 작은 4-5번의 기회가 올 거예요. 이거 반드시 크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이때로 예를 들면은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열심히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건 2010년부터 12년입니다. 올라가다가 잠깐 눌릴 수 있는 이건 눌림목이지 조정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눌리는 자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다 눌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돼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시장 자체가 2년에 4-5번 출렁임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거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예요. 미래 일정 시점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죠? 그런 걸 그냥 참고적으로 염두를 해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따라서 이 충격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준비하자. 그 시발점은 어떤 신용장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다시 얘기를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지수로 다시 와봤을 때 반대로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싶은 수준으로 극대화가 됐을 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극대화가 됐다고 표현하기 애매해요.
시장 분위기랑 중장기적으로 흐름도 좀 그렇고, 그죠? 따라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폭락, 당분간은 이런 거는 조금 가능성은 낮아요. 눌림이 좀 깊을 수는 있어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를 염두하되, 삼형제의 실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렸는데, 이제 뉴스 기사, 허와실, 다음 주 마찬가지라고요. 다음 주. 혹은 이번 주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매일 머리 아프게 하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종목 관련 기사인지 시장과 관련된 기사인지를 구분하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뉴스 기사를 한번 접해보세요. 다음 주부터. 그죠? 그런 예를 쭉 드렸습니다. 헷갈리시면 방송을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언제나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흐리게 만드는 혹은 정신없게 만드는 이거를 꼭 체크해야지 내가 주주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시다라고 정신교육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스스로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가.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송들이 투성이란 말은 제가 지울게요. 필요해요. 이런 방송들이. 정신없게라는 단어도 제가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정신이 없으실 거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좋은 방송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방송들. 하지만 본인만의 기준은 갖고 보자 이거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임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소리 없이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셀트리온 지분 지금 9%가 넘었죠? 이거 재밌잖아요. 5%대에서 벌써 9%대로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지분율 상승이 급하게 올라왔어요. 국민연금 지분율이. 예. 국민연금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잡는 거지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열차에 그냥 가만히 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혹은 불안하신 분들, 혹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말에 시간 많잖아요. 그럼 제 지난 삼형제,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을 모두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멘탈 강화가 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뉴스 기사든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이런 바이오 시밀러, 성장성 이런 것들, 이런 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전 투자는 다르거든요. 실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지난 방송으로 한번 천천히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멘탈 강화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참고가 될 거예요. 특히나 불안하신 분들이나 그죠? 언제나 제 그림은 커요. 3년제 그림은 크기 때문에 전 절대로 일희일비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시죠? 저 제발 빨리 가지 마. 네. 저 진짜 이 마음으로 이 종목 대해요. 제발 빨리 가지 말라고. 네. 나 중단기 계좌 수익 운용해가지고 수량 채워 넣고 싶단 말이야. 날라가기 전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목 대해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마음은 편해지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제 방송을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셔서 다음 방송도 챙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 예, 센스. 그리고 저는 일단 카페나 전화번호 홍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 댓글, 방송 댓글에 사기꾼입니다. 다 그거 다르시는 분들. 그리고 매너를 지킵시다. 제 방송 댓글에 본인이나 혹은 본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댓글은 아닙니다. 저 강성 구독자분들한테 잃을 거예요. 그리고 플랜브이 구독자분들도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저를 혹시나 홍보하거나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유튜브 검색에 플랜브이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요거 허와실을 구분해내시고 정답은 정해져 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성투를 기원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